형, 미국이 이자율을 낮추려고 하는가 봐.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어. 그거 잘못된 생각인데 조심해라. 지금 상황에서 패드가 이자율을 내린다는 것은 경제 어딘가가 망가져서 그런 거야. 좋은 뉴스가 아니야. 경제 지표도 엉망이야. 무슨 소리야? 주가도 폭등했어. 그리고 다음 날 폭락했구나. 왜 올랐을까? 너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지. 미국 이자율이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과 같은 날 공교롭게 일본은 이자율을 올릴 거라고 발표했어. 달러가 세게 떨어졌지. 원래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미국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어. 프로그램 알고가 달러 떨어지는 거 보고 자동으로 사들인 것 같기도 하고 큰 손들이 스퀴즈도 노린 것 같기도 하고 매수세 끌어들이는 함정이었을 수도 있고 겸사겸사 많이 올랐지. 하지만 약세장에 이렇게 오르는 것은 팔 기회야. 내가 여러 지표 중에 채권 수익률 커브 잘 보라고 했지. 지난 주말 10년물과 2년물 차이가 0.08%까지 좁혀졌어. 곧 재역전 될 거라고 봐. 위험한 상황이야. 왜 유튜버 중에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지? 이게 왜 위험한지 이해를 못하니까 무시하는 것이든지 알고서도 거짓말하는 것이겠지. 이거 보고서도 집 사라고 하고 소프트 랜딩을 외치던 언론과 전문가들, 니들 다 큰 심판 받을 거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지 못한 일을 보게 될 거라고 했잖아. 경제 매크로는 처참하게 망가진 지 오래됐어. 시장이 지금까지 미국 연방은행의 거짓말로 억지로 버텨온 것인데 내 의무는 경제가 자동적으로 치유를 하게 내버려두지 왜 그랬냐는 거지. 개인들이 거짓으로 만든 데이터와 뉴스를 믿고 있는 동안 있던 돈 다 쓰는 것도 모자라 크레딧 카드 빚이 사상 최고야. 왜 초기에 치료할 암을 말기까지 가게 했을까? 미국 연방은행이 어떤 곳인지 잘 알아보기 바래. 이거 만들어지는 거 반대한 사람들 많이 죽었지. 밥맛 떨어진다. 이 이야기는 그만하자. 그러면 주제를 바꿔서 일본은 어떻게 된 거야? 일본은 이자율을 올린대. 형이 일본은 이자율을 올리는 게 불가능에 가깝게 힘들다고 이야기했잖아. 일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힘든 결정을 한 거라고 해석해. 내가 전에 힘들겠지만 일본이 피해를 덜 보려면 미국 채권을 팔고 이자율 상승을 조금 용인해야 한다고 했지. 일본은 진짜 인플레이션과 내수 시장이 망가지는 것 대신 엔화 강세를 선택한 거야. 그런데 엔화 이자율이 오른다는 건 앞으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해. 엔캐리 트레이드를 왜 했는데? 엔화가 이자율이 낮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이었지. 미국이 이자율을 곧 인하한다고 하는 마당에 더 이상 엔화의 이자율이 낮지 않잖아. 엔캐리 트레이드의 매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야. 니케이가 이틀 동안 10% 넘게 빠지고 엔화가 올라가는 폼이 발빠른 사람들은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는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는 변동폭을 설명하기 힘들어. 그런데 엔화나 달러나 답이 없이 망가졌기 때문에 뭘 해도 밑에 있는 돌 빼서 위에 올리는 것에 불과해. 일본은 앞으로 부채의 이자를 어떻게 내려는 거지? 일본의 부채는 무려 GDP의 270%야. 0.25% 올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액수로 따지자면 어마어마한 거지. 부채를 생각하면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이자율을 올린 건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일본중앙은행의 고백이기도 해. 내가 전에 일본이 폭탄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 내가 내린 결론은 전과 같이 일본에서 시작해서 위기가 전 세계로 퍼진다야. 엔캐리 청산도 일본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말이야. 엔캐리 트레이드는 환율보다 이자율이 더 중요해. 환율이야 원래 시작할 때부터 해지하고 들어갈 수 있지만 이자율은 가상으로 없는 낮은 이자율을 만들 수 없어. 내가 달러당 165엔이 위험하다고 한 게 이 환율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이 때문에 이자율을 올릴까봐 걱정했었지. 그런데 163 찍고 내려오는데 이자율을 올려버렸네? 163 찍을 때 일본중앙은행이 마음 먹었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엔화는 계속 오르는 거야? 엔캐리 트레이드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엔캐리가 청산하면 엔화로 바꿔서 갚아야 해. 엔화의 수요가 늘고 엔화가 올라가지. 이자율만 올려도 엔화가 올라가는데 이 때문에 더 가파르게 오르겠지. 단기적으로는 말이야. 엔캐리가 얌전히 청산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급하게 청산이 되어서 파생시장의 뇌관까지 건드릴지 지켜봐야지. 경기가 불안한데 엔화는 안전자산이고
이번에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돈이 빠지면 그 돈이 일본으로 향할 수 있어. 2008년 경제 위기 시에도 엔화는 많이 올랐어. 이번에도 엔화가 장기적으로도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아니면 지금은 상황이 다르니 일본 파산한다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일본이 파산하기 전에 한국이 먼저 파산하겠지. 함부로 판단 못하겠어. 그런데 내가 의심되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솔직히 일본은 이자율 안 올려도 됐을지 몰라. 미국 실업률 올라가는 것 봐. 일본이 미국에게 물어보면 안 알려줬을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세계 자산시장 거품이 빠졌을 것이고 미국도 9월에 이자율 인하하고 그러면 달러 떨어지면서 엔화도 올랐을지 모르잖아. 안 그래도 터질 폭탄 굳이 뇌관에 불을 붙인 느낌이야.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확실하게 일으키려고 그랬을까? 이렇게 밀크쉐이크가 완성될까? 전에 밀크쉐이크 이론에 대해 이야기한 적 있으니 안 봤으면 보기를 바래.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래. 어둠의 세력의 목적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만든 다음에 기축통화인 달러 파워로 싼 값에 다시 사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금도 그렇겠지. 달러의 지위가 지켜지는 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마지막에 망할 나라야. 지금은 브릭스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국이 방향을 선회할 것 같지는 않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경제 위기가 어둠의 세력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해. 인플레이션은 줄어들겠지? 경제가 불황이면 인플레이션은 줄잖아. 돈을 푸는 게 1, 2년 일이 아니야. 지난 30년 동안 일어난 일이지. 가솔린이 가득 찬 방 안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인플레이션이란 적은 물건을 많은 화폐가 쫓는 현상이야. 미국은 핑계 대면서 돈 계속 밀어 넣을 거야. 적자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남은 희망은 재정 지출을 줄이는 건데 그럴 리가 없지. 정부의 힘이 뭔지 알아? 돈 찍어내는 거야. 돈을 찍어내는 만큼 개인의 힘은 약해지고 정부의 힘이 강해져. 돈 찍어내려고 전쟁을 일으켰으면 일으켰지 알아서 멈추지는 않아. 망할 놈의 케인지안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 재정 지출을 줄인다고 해도 늦었어. 금값 2,500불 깬 것 봐. 경제 위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걸 반영한 것일 수도 있어. 금값 상승은 오래전에 시작했지? 타이밍을 보면 경제 위기만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물건을 살 때 달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지. 인플레야. 지난주 PMI 발표한 것만 봐도 가격은 속도를 붙여서 오르네. 인플레이션은 쉽게 안 잡혀.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경제는 나쁜데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듯 하다가 다시 오르고 잡히는 듯 하다가 다시 오르고를 반복해. 앞으로 몇 년간 상황이 좀 나아지려고 할 때마다 인플레이션이 발목을 잡을 거야. 지금 상황에서 9월에 이자율을 내리면 몇 달 뒤에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 그것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말이야. 실제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지금 이자율도 낮은데 더 낮춘다고? 난 패드의 자료를 믿지 않고 앞으로 뭘 하려고 하나를 예상하는 데만 써. 나오는 자료를 보면 패드는 이자율을 낮추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리고 9월에 이자율을 낮추면 경기가 조금 나아지는 듯 하다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나빠질 것 같아. 빠져나갈 길이 안 보인다. 이 과정을 반복하고 난 후에 내 생각에 일본처럼 되지 않을까 해. 돈을 풀어도 이자율을 0으로 내려도 디플레이션 되면서 경기를 좀처럼 살릴 수 없는 상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 형은 참 사람이 긍정적이라서 좋아. 이렇게 긍정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해?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가속을 더할 거야. 피할 곳을 찾아야 하는데 실질적인 것을 찾아야 해. 미국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바닥에서 부동산을 사는 것도 좋겠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도 쉽지 않고 보유자금에 조금은 금과 은에 넣으면 어떨까? 이 둘은 경기가 어려울 때 오히려 빛을 발해왔지. 조심해야 할 점은 환율도 생각해야 하고 주식시장이 나쁘면 돈이 모자라는 펀드들이 금을 대량으로 팔 수 있어. 그리고 이 둘에게는 적들이 좀 있지. 내가 책임질 것 아니니까 알아서 판단해라.